헝다그룹 사태 내용과 남은 쟁점들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헝다그룹에 대한 설명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네네. 회사입니까? 일단 2020년 기준 중국 건설사 자산 규모 1위였고요. 올 상반기 말에도 부동산 운영 금액, 그다음에 부동산 운영 면적 2위를 하고 있고 매출액도 2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2021년 기준 포춘주에서 500대 기업 122일 정도 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해를 하려면 여기에 CEO인 사람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슈잔이라는 사람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만큼 회사가 성장을 하고 부동산이 이제 특히 이제 커져가면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마윈, 알리바바, 그다음에 텐센트, 마화텅 이런 사람을 제치고 중국에 가장 돈 많은 1위 부자로 됐었죠. 그래서 예. 모회사가 지금 헝다 부동산인데 자회사도 꽤 많고요. 지금 헝다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해도 전국적으로 한 1,300개 이상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전기차까지 좀 다변화되면서 계속 주목받던 그다음에 중국 전체 기업들 순위에서 세금을 또 제일 많이 내는 10위권 안에 들어갔던 기업이다. 이 정도만 알면 어떤 기업인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만 들어봐도 절대 끄떡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탄탄한 회사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파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건가요? 사실 하루아침이라기 보기는 그렇고요. 이미 올해 초부터 위기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들 회색 코뿔소, 그러니까 예견 가능한 위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 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이 있는데 이 헝다 같은 경우가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제가 확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헬스케어, 인터넷, 하물며 음료, 생수, 생명보험까지 문어발식 확장 경영을 하면서 이제 자금난에 당면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신을 하다시피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 피해에 관련돼서는 조사가 된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헝다 관련해서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사회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일단 투자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헝다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에서 재테크 상품에 투자한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한 몇십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억 위안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도 7조 한 3천억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산 관리, 재테크 상품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고 지금 헝다가 지금 아파트를 짓고요. 선분양해서 돈을 이미 낸 사람들. 그게 한 12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 플러스해서 또 하나 지금 설명드릴게요. 지금 헝다 그룹의 지금 공급상이라고 볼 수 있는 계열사들이죠. 관계사들인데 이게 한 8,441개 기업. 계열사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관련된 노동자들,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한 40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지금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이 되는 거죠. 이걸 다 합쳐버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지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워낙 규모가 큰 회사였기 때문에 정말 실제적으로 파산으로까지 이어진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22일에 위완화 채권 이자는 일단 해결했다라고 밝힌 것 같던데요. 이제 좀 큰 고비는 넘긴 건가요? 이게 이제 자체적인 보도에 의하면 일단은 이행을 했다라고 지금 하는데 이행을 실제 했는지 그 말이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 가능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 채권 보유 기관하고 상호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부 이자를 일부 이제 지금 기간을 이자 전체가 아니라 일부 기간을 이자에 대해서는 조금 지급 시한을 연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막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지금 갚아야 되는 돈이 지금 첩첩산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파산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좀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23일뿐만 아니라 29일에도요. 지금 달러 이자 한 4,750만 달러를 지금 또 갚아야 되고 10월 달에도 10월 11일, 19일에도 지금 도래가 하는 게 있고 11월 달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이자 지급 일자가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홍다 자체적으로 좀 자산 매각을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건물 부동산이든 예. 지급을 하고 있고 지분 매각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홍다 관련되는 이 계열사들이 있죠. 관련사들이 지금 홍콩에만 상장이 돼 한 4개사가 상장되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그 홍다랑 텐센트와 같이 만든 회사가 홍텅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분을 지금 텐센트한테 좀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다방면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황은 결코 좀 만만치가 않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내부에서도 말씀해주신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는 해결할 방법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크게 봐야 될 게, 예.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일단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지금 홍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자구책.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이든 지분이든 이런 걸 자구책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공산당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하는 노력을 보겠다. 왜냐 그러면 지금 공산당이 보는 중국 정부가 보는 역방정 비즈니스를 했으니까 바로 개입할 수는 없다라는 논리죠. 부동산 규제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그것으로 지금 커져왔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구책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럼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 정부 개입을 통해서 좀 안정화시키는 노력들. 지금 홍다가 있는 광주 선정 같은 경우는 바로 광동성 정부인데 네. 이 광동성 정부 차원에서 홍다를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동성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규정적으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방 정부가 나와서 금융 지원, 구조 조정을 먼저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제 지방 정부도 힘들면 중앙 정부가 재대출할 수 있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네. 지방 정부가 개입을 한다. 두 번째가 이제 지방 정부가 개입하되 중앙 정부가 조금은 다리를 놓아주어서 부채 조정,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 회생 작업을 도와주는 작업. 이게 두 번째가 될 것 같고, 예. 세 번째가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하반기에 있는 혹은 있는 이제 건설 부동산 여러 가지 이런 투자 건설 프로젝트를 좀 조기에 집행을 통해서 유동성 자금을 홍다에 좀 도와주는 형태, 자금 전환. 네 번째가 이제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네.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국영기업으로 재편 가능성. 이 4가지 형태로 우리가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국유화를 선택할 가능성도 지금 4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셨지만 이 가능성까지는 안 갈 거라고 교수님은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는 것들.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역방향 비즈니스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중국 정부가 지금 바로 홍다 살리기에 나서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안 된다. 너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경고성 차원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중국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역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당장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먼저 자구책을 내놔봐라. 이런 그렇습니다. 기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미 이런 기조는 이미 이제 중소형 부동산 기업
기업의 디폴트 사태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예. 19년도 같은 경우에 한 450개 기업이 이미 이제 부도가 났고요. 네. 올 상반기만 해도 약 한 270여 기업 중소형 부동산 기업들이 이미 파산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 해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혼란이 지금 이 헝다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헝다만의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사람도 있지만 예. 그 기업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2차적으로 지금 그 영향을 받는 업종들. 그 아파트가 없으면 아파트가 지금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건자재 시장, 가전 시장, 뭐 자동차 등등 기타 업종으로서의 파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중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내수를 키워야 되는 방향하고 또 안 맞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이제 아까 지금 공적 자금 부분에서는 이제 마지막 그 방안이지만 시나리오지만 예. 이거는 안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아. 그러니까 뭐 지금 이 헝다그룹 사태가 워낙 파급이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슈화가 됐고 사실 중국 당국의 부동산 규제는 이제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어떤 파산이나 이런 사태는 계속해서 쭉 있어 왔던 거네요.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계속 규제를 해오기 시작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많은 서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년이 아니라 과거 중국의 당나라 때부터 그런 우스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당나라 때부터 돈을 모아야지만 지금 중국 내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럼 몇 년이겠어요? 몇백 년이 걸려도 지금 못 산다는 이야기가 지금 그러네요. 서민들에 돌고 있으니 예. 지금 내년에 3년임을 가야 되는 시진핑 주석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중국 경제의 특수성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이 사태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지 이 부분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헝다그룹 사태가 이 우리 추석 연휴 때 발생을 해서 일단 우리 시장이 최악의 영향을 받는 건 뭐 피했다라는 분석이 있긴 한데요. 뭐 일부에서는 리먼 브로더스 사태 같은 금융위기 가능성도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 헝다 이 디폴트 가능성 이게 뭐 리먼 사태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미국과 달리 중국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자금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 GDP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그런 이유로 낮다 가능성이. 두 번째는 헝다가 지금 2조 위안 정도 되는데 2조 우리가 한 356조 정도. 예. 2조 위안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안 나서더라도 지금 중국 6대 상업은행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지불 능력, 그러니까 지불 완충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6대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한 16.3%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결제은행 최소 기준 한 11.5%보다 좀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본이 한 6조 8천억 위안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헝다 2조 위안 정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어느 정도 뒷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나서는지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세 번째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이제 헝다가 보유한 2조 위안 때도 지금 실물,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거든요. 네. 이걸 또 담보 가치로 좀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담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 낮게 좀 보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관심은 뭐냐면 그 일반적인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은행들이 대출 회수를 한다. 겁이 나서. 네. 연쇄 부도가 날까 봐. 네네. 중국은 정부가 만약에 중국 은행들한테 야 대출 회수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좀 나은 거죠. 왜냐하면 대출 회수를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회수가 일어나면 이제 뭐 토지와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겠죠. 왜냐하면 재고 물량을 빨리 지금 없애야 되니까 할인 판매를 하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담보 가치의 이 하락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전반적으로 연쇄 보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지금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리먼 사태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좀 다르다는 거죠.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좀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우리가 한중 관계 부분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로 무역 관계에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뭐 있지만 이렇게 금융적인 관계는 좀 그 연결고리 좀 약합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혹은 글로벌 자본이 연결돼 있어서 서방 미국이 조금 흔들리면 우리도 같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중국엔 타격이 없을 것이다. 단 중국 부동산이 이제 흔들리면 그 철강이라든지 뭐 건자재라든지 이런 조선 선박 이런 우리 관련주들이 약간의 영향은 단기적인 영향은 증시에서 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 전체 틀을 바꾸는 형태의 뭐 정말 휘청거리는 형태의 시장에서 걱정하는 형태는 안 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저는 생각이고요. 네. 어쨌든 이 홍다 이슈는 워낙 글로벌한 이슈로 좀 커졌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면밀히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였습니다.